이번 시간에는 위법심사의 강도, 실체법상 위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위법심사의 촉도와 관련해서 위법을 판단하는 데에는 법령에 의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점. 그리고 이 법령의 범위는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인 법률, 그 다음에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법규명령으로 통상 구성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법률 요건을 확정을 하고 어떠한 사실을 확정하면 이러한 사실이 법률 요건에 포섭되는지 사실인정 문제, 법률 해석 문제, 포섭의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개의 요소가 발생하고 이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법률 요건에 사실 포섭되더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연히 법률에서 하나의 법률 효과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또 다른 판단이 개입되지 않지만은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어떠한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해서 한 번 더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재량심사라고 하고 행정소송법 27조에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저희 행정법 체계에서는 이것도 독자적 위법 사유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 요건에서 하면, 두 번째 재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절차 형식에서 세 번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앞 시간에는 이러한 심사 척도인 법령이 문제 있는 경우 법령 심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분문서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의 원인이 도로교통법 93조 1항 3호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 1호 만취운전입니다. 자, 두 개에 관련해서 여기 홍길동, 강준수의 위법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위법한지 여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의 근거 법률이 93조 1항 1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조문이고, 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문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요건이 이런 경우에 면허 취소할 수 있다. 한데
다만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술에 취한 상태는 44조에 보면 44조 1항인데 44조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술에 취한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취소 정지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취소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정지의 기준은.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91조에 따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이래 되어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 정지 처분의 개별 기준인데 0.08% 이상은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점 100점에.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청은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별표 28은 우리 판례는 앞 시간에 살펴봤듯이 형태는 법규명령 형태입니다. 법규명령 형태이지만 법규명령 형식이지만 효력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할 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하지만은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규칙의 효력을 가진 법규명령. 그래서 이거는 심사 촉도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따라서 법률 요건과 효과를 확인하면은 도로교통법 93조 1항 1호만 고려하면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척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 쪽이니까 면허를 취소한 후 면허가 소멸되고 정지하면은 일정 기간 운전을 못하는 법효과입니다. 이거를 행정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러한 선택 재량을 행사한 결과로서 면허를 취소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무슨 행위냐면 재량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법률 요건에 이렇게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요건에 포섭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걸 불확정 개념이라 합니다. 불확정 개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술에 취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 개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에 술에 취한 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 이것을 해석 규칙이라 합니다. 이런 걸 행정 규칙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면허 취소와 정지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청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든 것을 재량준칙이라 합니다. 현재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 규칙이 일종의 재량준칙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칙입니다. 이것들은.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3% 이상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한 경우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못 오인한 경우 또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경우 자동차 운전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운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된 오류, 법령 오해가 있거나 또 이렇게 잘못 사실과 이 요건을 포섭시키는데 잘못 판단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위법하게 됩니다. 한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소를 결정했으면은 취소 정지와 관련해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선택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관련해서는 재량 심사를 해야 됩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또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요건이고,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은 행정청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아니고 법령에서 반드시 면허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결정은 면허 취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결정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가 되고 따라서 법률 효과 부분에서 재량권 일통 남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요건에 포섭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오인이 없는지, 그 다음에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는지, 포섭이 잘못됐는지와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무엇이 상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라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기준, 이유, 그리고 뭐 운전한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판사의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정 개념에 관해서 경찰에서 판단한 이 판단을 판사가 존중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판단 여지서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 해석과 사실 인정, 포섭에 관한 정권은 법원의 최종 판단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전문적인 영역, 그 다음에 시험 면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이 등장하면 그 불확정 개념이 헌법의 명합성 원칙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 헌법에서 자주 논쟁이 됩니다. 헌법에서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을 지어서 통행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보충 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하면은 이러한 불확정 개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명확성 집단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니까 집단행위가 뭐냐? 집단행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불확정 개념이다. 불분명하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반대 이 의미가 불분명하다. 불확정 개념이다.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 위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이 우선되고 이 판단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률 요건 처분문서에 앞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것은 0.03%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오인도 없고 법리 오해도 없고 포섭의 문제도 없습니다. 위법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0.08 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량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0.08 이상은 취소, 0.03 이상에서 0.08까지는 정지인데 0.12%라고 하더라도 기소경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판례에 따르면 요거는 재량 준칙 행정 규칙으로 봅니다. 법령에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지 또는 취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량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량심사를 해야 되고 이 재량심사가 쟁점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데 꼭 취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통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합니다. 예를 들면 0.058인데도 취소했다. 이러면 통상은 행정청에서 0.058이면 정지죠. 정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A만 취소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이다 해서 이렇게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가 됩니다. 한편 취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놓고 정지를 하겠다고 통지해놓고 이후에 취소를 하면 0.124라도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운전면허 취소로 얻는 공익과 도로교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 신체 안전과 사이, 운전면허 취소되면은 얻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경우 이렇게 비교 형량해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과 운전자의 입장이 상의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찰 공무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섭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면은 저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법에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효과 쪽에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량심사가 불필요합니다. 재량심사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통상 이러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다 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절차로 가서 법률 요건이나 법률 효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령 심사가 문제되고 위헌법률 심판으로 대다수 넘어가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상에서 살펴보듯이 기소, 재량 관련해서 재량은 법률 요건이 포섭되면 법률 효과 쪽에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정 재량, 그 다음에 A, B, C 중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효과에 관해서 결정권, 선택권을 행정청에 부여했고 이러한 부여된 권한을 행정청에서 행사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결정, 이것이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나 법률 요건에서는 불확정 개념이 등장하고 이거는 판단 여지가 인정된 영역이 있지만 이 판단 여지는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고 실제로는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판단 여지와 불확정 개념이 있지만 이거는 재량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요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에서 결정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소과 재량의 구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체계, 형식, 문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이렇게 불분명해서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신청해야 한다. 국민은 신청해야 한다.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yes 또는 no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반드시 yes를 해야 된다는 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 다음에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인 성질과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률 요건까지 다 고려해서 행정청의 결정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양자의 사법심사는 기속행위는 법규에 대한 원칙적 기속성으로 인해서 법원이 사실 인정, 법령 해석에 통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속행위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에 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는 사실혼임,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위배, 당의 행위의 목적 위반 등 동기 부정 의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속과 재량의 구별 기준 대법원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자, 재량권 일탈 남용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통상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으로 통상 심리하게 됩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게 법치 행정의 원칙에 의한 신뢰 보유 원칙, 통상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타나게 되고,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있는 목적이 이런다는 수단의 적정성, 침해에 있어서 법익권 형성 중에 통상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나타내고, 이 중에 마지막 상당성을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재판은 요 마지막에 있는 법익균형성, 상당성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경우는 통상 부당결복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관련해서
적정하지 않는 경우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통상 대부분은 상당성에서 나타납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동일하는데, 다만 행정의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앞에서 봤다시피 기준이 취소 정지 기준인데 본인만 취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신뢰보호 원칙의 하나로서 실권의 법률,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하는 경우 권리를 실권의 법리라고 합니다. 앞 시간에 위헌과 관련해서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법의 비례 원칙과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 원칙은 법익균형성에서 구체적 법익균형성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러나 헌법에 있는 과잉금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은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서 두루 나타나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기구속의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차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자, 한편 거부 처분에서 나타난 이 부분 조금 앞에 있는 불이익 처분하고 좀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통상은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이 신청 요건, 각종 허가와 관련된 신청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어떤 사실이 확정되고 이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해서 마지막에 구비가 되었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하나의 결정만 되는 경우는 라고 하면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나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주는 것 중에 A, B, C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줄 수 있는 경우, 가장 약한 걸 해줄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이고 이 재량을 통해 가지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해줄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신청 요건이 결여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우 요건은 구비되었지만은 재량권 행사 결과로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행정 개입 청구권,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 요건이 구비됐고 행정청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yes만이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을 해서 no를 한 경우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행 청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행 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개입 청구권 본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 자치완결적 신고는 신고되면 신고 요건을
갖추면 접수하면 법효과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뒤에는 불필요한 거죠. 사실은 신고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만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당연히 기속적 성격으로 기속적 해석이 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행정요건적 신고입니다. 신고순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구비했는가, 형식적인 요건을 법률 전입신고 요건을 구비했는가,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것이 제대로 구비되었는가, 이건 형식심사만 해야 됩니다. 형식심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사해서 거부하게 되면 위법합니다. 형식심사의 범위로 심사를 해야 되고, 형식요건을 심사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반드시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 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 범위만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한편 기속행위와 관련된 신청, 그러면 신청했으면은 여러 가지 신고 요건과 관련해서 서류라든지 형식 요건도 심사하고, 더 나아가서 허가 같은 경우는 실질 심사도 합니다. 그 내용이 타당한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률 요건의 구비를 실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은 통상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로 봐서 반드시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해야 됩니다. 기속행위로 봅니다. 요건이 갖춰졌는데 기타 이유로 다른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개발행위 경우에는 예외적 승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신청해서 형식요건, 실질요건도 갖추어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이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거부 사유가 이 요건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재량권 행사 결과로서 거부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이런 자유와 관련되지 않은 특허, 형성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특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했으면은 이에 대해 형식심사, 실질심사 모두 하고 요건을 다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재량, 행정처의 재량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익재량보다는 정책재량입니다. 훨씬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부 사유가 이 요건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은 재량권 행사 결과로서 거부된 것인지 거부 사유를 잘 검토하셔서 재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건축허가는 기속이라고 했는데 인허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은 통상 기속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이 관한 법률이 인허가 의제됩니다. 건축법의 한꺼번에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검토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 3, 4, 5호 요건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굉장히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효과에서 행정청에 결정권이 부여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재량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가 되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통상 재량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검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개별법의 허가 요건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상 별도로 의견 조의해서 부동이 되는 경우, 이에 따라서 건축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요건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허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결정하더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건축이 허가가 불허된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